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니티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방법과 사례 소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전 장건우라고 하고요. 파트너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유니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되는지,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모델에 대한 변화가, 그리고 유니티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 연결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은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지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이 세 가지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디지털 시각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 그리고 계획과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다루려고 할 때 성수동 모델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업계나 학계에 따라 약간씩은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특화된 기준으로 해서 다섯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상 트윈이고요. 두 번째는 연결 트윈, 세 번째는 예측 트윈, 네 번째 처방 트윈, 다섯 번째 자동화 트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 이 가상 트윈이라는 것이 가지고 계신 어떤 캐드 파일이나 자산들을 가상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어떤 가상 모델을 가상화시켜서 트레이닝에 활용을 하거나 혹은 어떤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제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계에 대한 예시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결 투인은 이렇게 가상화시킨 모델을 실제 시스템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어떤 정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실제 센서와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측 트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시로 보시면 어떤 풍력 발전을 이용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측에 보시는 내용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비교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처방 트윈이라고 하면 약간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어떤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시스템에 넣어서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동화 트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다들 저희는 뭐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단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시는 내용처럼 1단계 가상 트윈은 뭐 AR 어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실제 IoT 센서를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의 예시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앞서 보신 것처럼 풍력 발전의 예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항을 디지털 트윈한 예시처럼 실제 운영과 시뮬레이션을 복합적으로 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예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워크플로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제일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델을 변환을 해야 됩니다. 실제 변환이라는 게 물론 생성이라는 것도 포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가상화된 모델을 가지게 되고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티 프로젝트로 그 가상화된 모델을 활용하게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서 보여드렸던 다섯 가지 단계인 것처럼 특정 목적에 따라서 모델만 변환할 수도 있고 혹은 시스템과 연결만 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 동작하는 오퍼레이션, 운영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니티의 AI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니티를 활용해서 저희 제품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좌측에 보시는 내용은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커넥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픽시즈라고 불리고 있는 이 변환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거나 혹은 아래 보시면 SM 매니저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변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유니티 SM 매니저에 관련된 어떤 세션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 모델을 유니티 에디터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어플리케이션은 하단에 나온 것처럼 데브옵스를 활용을 해서 유니티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을 개발한 이후에 배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혹은 시스템과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작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자면 유니티는 리셀러, 총판 혹은 유니티가 직접 라이센스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독립 개발자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모듈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혹은 시스템 통합 회사에서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개발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개발자를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개발하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잘 동작하지 않거나 혹은 좀 더 개선을 하기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기술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컨설팅이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모델 변환과 생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 중에 제일 앞단에 있는 변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픽시즈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는 현존하는 70종 이상의 CAD 파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M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웹상에 어떤 데이터를 CAD 데이터 혹은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업로드해서 자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SM 매니저 기능들은 뭐 어제 세션에서 다루긴 했지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네 가지 주요한 기능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떤 모델이 없거나 실제로 어떤 참조할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셋스토어라고 하는 스토어에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장과 물류창고에 대한 프로젝트를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사한 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에셋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게임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유니티 프로빌더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정말로 어떤 도구가 없으실 때도 직접 만들어 쓰실 수 있는데 좌측에 있는 부분이 유니티 프로 빌더의 어떤 메뉴들입니다. 근데 이 메뉴들이 지금 유니티 6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도구가 다 통합이 되어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유니티 기능과 이질감 없이 같이 조작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어떻게 쓰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볼 텐데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가 과거에 좀 준비한 거라서 좀 옛날 버전이라서 지금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고요. 유니티 상에서 프로빌더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런 형상들을 다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산업 쪽에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빌더를 활용을 해서 공장과 물류창고를 만드는 거를 저희가 과거의 세션
여러 가지 이벤트에서 보여드렸고, 이 부분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겨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프로빌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후에 지금 보시면 창고나 이런 것들이 건물 위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간 이후에 네, 컨테이너 박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프로빌더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팀에 있는 엔지니어가 만드셨는데 어제 발표를 하셨고요. 네, 이런 부분들로 프로빌더를 통해서로도 이렇게 충분히 훌륭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류창고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드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는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워크플로우 중에 가운데 부분, 크리에이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C# 스크립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주얼 스크립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SS토어에서 어떤 완성된 프로젝트를 다운받아가지고 조금만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셔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업용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더스트리 비어 템플릿이라는 부분들을 최근에 내놨고요. 이 부분들을 GitHub에 업로드를 시켜놨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SM 매니저라고 하는 그 기능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고, 기타 멀티플레이어, 그다음 비복스 이런 여러 가지 실시간 보이스 채팅 기능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다운 받으시면은 추가적인 어떤 공수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원하시는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이, 이 비어 템플릿에 관련된 구글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어떤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그 GitHub로 이동하게 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참조하셔서 스캔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페이지 넘겨가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넘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숙제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오후 세션 마지막 세션에 유니티 프로젝트 어떻게 만들지 다시 다루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시뮬레이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과 연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과 연결하는 부분도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API를 활용하거나, 혹은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거나, 혹은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거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선 API 부분을 따져보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API 중에 XR 인터랙션 툴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XR 디바이스를 활용을 할 때 이런 API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어떤 독특한 기기를 쓸 때도 폴리스페셜이라고 하는 API를 활용하시면 쉽게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토어에 리얼 버추얼이라고 하는 모듈들이 있는데요. 이 모듈을 활용하시면 PLC 장비와도 쉽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EW 유로 드라이브라는 회사에서 이런 시운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픽시즈, 유니티 에디터, SM 매니저를 활용을 해서 70%가량의 공수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인 뭐 GNS라는 회사에서도 유니티 커플링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놔서 자사가 가지고 있던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유니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시스템 연결하는 부분을 고려하자면 PTC사의 띵웍스와 캐베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 혹은 PLC 장비, OPC UA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유니티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생산 라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연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모듈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연결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듈화된 어떤 컴포넌트를 넣어서
띵웍스라고 하는 시스템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통계화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다시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유니티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시뮬레이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랜덤하게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에이전트를 모델링하는 부분, 센서에 대한 모델, 그리고 로봇에 대한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시가 나오는 것처럼 같은 환경이라도 뭐 시간 혹은 어떤 재질 이런 모델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람이나 로봇, 또 장애물 이런 것들도 랜덤하게 생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에 물품들을 배치할 때 지금 좌측에 나온 건 어떤 큰 공간에 랜덤하게 배치하게 된 경우고요. 우측에는 특정한 구획을 나눠 놓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 어떤 물체를 놓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센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어떤 AMD8 AGB 로봇의 라이다 센서를 가상화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RGB 센서, 뎁스 센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센서는 총 6가지 정도가 되는데 3D 라이다 센서, RGB 센서, 기타 센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이제 어안렌즈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센서들은 각각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실제 하드웨어가 가지는 속성들을 유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뎁스 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과 어떤 뎁스에 대한 이미지도 다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IMU 센서를 달아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피지컬 라이다 센서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라이다 센서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합성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합성 데이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라벨링하거나 어떤 AI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일 좌측에 이 3D 모델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각도로 바꿔보면서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제일 우측에 나오는 것처럼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라벨링한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뭐 2D 바운딩 박스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쓰실 수 있도록 이 패키지에 대한 모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패키지 이름을 퍼셉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퍼셉션 패키지를 활용하시면 손쉽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AMR 모델 그리고 AGB 그리고 뭐 지게차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육축 로봇에 대한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GitHub에 이런 육축 모델과 내비게이션 모델에 대한 프로젝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운받으시면 원하시는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에 손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마 앞서 약간 비디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비전 프로 관련된 저희가 데모도 육축 로봇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례가 있고요. 아마 저희 유니티 이벤트에 많이 오셨다고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뭐 메타 퀘스트에 대한 장비에서도 연결을 했고 여러 가지 XR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산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시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작할 수 있는 UI UX, 그러니까 GUI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물론 이 게임에 해당되긴 합니다만은 GUI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하단에 나온 것처럼 자동차에 쓰고 있는 HMI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GUI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실 개발자가 만들면 투박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픽 퀄리티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여러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 시스템들이 어떤 형태로 기능들이 가지고 있고 이거 연결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놓은 다이어그램이고요. 네, 그래서 크게 UI를 보시면 UI를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Unity UI, IMGUI, UI 툴킷이 있는데 향후는 이제 UI 툴킷으로 다 통합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잘 쉽게 활용하셔서 UI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이런 이북들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에서 어떤 GUI를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3D 모델을 선택을 하면 바운딩 박스가 쳐지고 어떤 식으로 모델이 들어있는지 하이라키,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 선택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타일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GUI 구성들도 가령 앞서 말씀드렸던 뷰어 템플릿을 프로젝트 그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GUI를 구성하실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공항에 대한 예시인데 2차원 형태로 이제 내려다보는 화면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각각 센서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상태들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2차원 형태의 그래프들도 유니티에서 구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3차원으로 들어온 화면과 2차원 화면을 섞어가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소비량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동차용 HMI는 에세스토어에 이제 존재하는 내용이고요. 아마 HMI로 검색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차량용에서 쓰고 있는 어떤 GUI도 유니티에서 어떤 식으로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물류창고 예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진행된 AWE라는 행사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가상 공간의 물류창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상 환경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어떤 인터랙션을 하고 UI, UX를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조작도 하고 우리 버튼도 누르고 그다음에 공간에 표시하고 있는 어떤 스크린과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 물류창고에 적용한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보신 내용처럼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워크플로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픽시즈, 유니티 에디터, 그다음 런타임을 활용을 했고 이 프로젝트에서 UI 툴킷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아까 뭐 제가 개발자 만들면 투박하다라고 해서 조금 기분이 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래픽 퀄리티가 좀 더 높이고 싶을 때 뭐 광원을 조정하거나 프로파일링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예시를 이제 만들어 봤고요. 가령 뭐 물류창고, 공장, 도시 부분, 그리고 어떤 항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시들도 에세스토어나 저희가 올려놓은 어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시면 훨씬 더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몇 가지 예시를 더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신 내용처럼 어떤 얼마만큼 그래픽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항공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 그리고 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분인데요. 어떤 섬, 네, 수중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니티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용 컨피그레이션인데요. 보시면은 차량에 대한 품질을 올려서 이렇게 차량에 대한 색깔, 재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가령 비가 오는 경우에 뭐 물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까지 바꿔볼 수 있는 이런 고해상도 어떤 효과도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니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 유니티 AI 제너레이터, 유니티 AI 인퍼런스 엔진 등을 활용을 하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어시스턴트를 활용을 해서 어떤 코드나 만들고 싶은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텍스처 혹은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엔진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AI 모델들을 활용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니티 AI 부분의 제너레이터 부분인데요. 텍스처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케이스를 물론 이제 약간 티저 영상 형식으로 만든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고급스럽게 공장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인퍼런스 엔진의 경우에는 AI 모델을 가지고 와서 유니티에서 활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좌측의 이미지는 욜로 모델을 활용을 해서 가상 환경에 있는 어떤 모델들을 인지하는 내용이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제스처를 인식을 해서 VFX 효과를 적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들도 ML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물류나 혹은 뭐 반도체 설계 제조 공정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 모델이죠. 로봇이죠. 로봇에서 환경을 스캔을 하고 지금 보시면 목표 지점을 따라서 어떤 학습을 시키는 것을 실제 로봇에 적용해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로 가상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 로봇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떻게 개발하는 것 위주로만 말씀드렸는데 기술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이랑 트레이닝 두 가지가 있는데 컨설팅 내부에서는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최적화, 그다음에 테크니컬 아트, 그다음에 뭐 UI UX, 뭐 픽시즈, 다츠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리뷰라고 해서 크게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분야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전문화된 어떤 어드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코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300개 이상, 300시간 이상의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코스들을 들어보시면서 스킬을 늘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문 트레이너,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내부에 존재하는 전문 강사가 전달해드리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된 스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디맨드 트레이닝이 존재를 하는데 좀 더 이제 전문화된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한 워크플로우가 모델을 생성하고 변환하는 부분은 픽시즈하고 SMA저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연결하는 부분, API, 라이브러리,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센서 모델과 로봇 모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부분은 UI 툴킷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UD AI를 통해서 인퍼런스 엔진과 제너레이터 등 활용을 하시면 전반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렇게 연결, 생성, 배포 전체적으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가지는 부분으로 저희 군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독립된 개발 회사의 모듈을 활용하시거나 혹은 시스템 통합 회사와 협력하시거나 아니면 내부 개발자를 키우셔서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원을 잘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확대하고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의 여러 예시가 되겠고요. 우측에는 좀 거창하게 보이긴 하지만 정말로 큰 그림으로 어떤 정말 지형, 뭐 시설물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어떤 큰 도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걸로 디지털 트윈이 다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광범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어떤 트레이닝부터 해서 AR 어플리케이션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크고 작은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면 결과에 맞는 목적에 맞는 어떤 좋은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무리하고요. 지금 보시는 QR코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에 대한 그 QR코드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못 찍으신 분들은 이걸 스캔하시면 다시 한 번 더 구글 폼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거기서 입력을 하시면 GitHub을 통해서 이 유니티 프로젝트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